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캐스퍼 EV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레이 저희가 주행 테스트를 내보낸 이후에 레이 좋은 차예요. 레이 EV 얼마나 만족도가 높은데요. 원래 레이는 좋은 차입니다. 원래 레이는 자영업자들에게 돈 벌어주는 차입니다. 레이 EV여서 그런 게 아니라 레이 내연 엔진 탑재한 레이는요. 정말 효자차니까 그 많은 세월 동안 레이아웃이 변하지 않잖아요. 이런 박스카가 자영업자들에게 근거리 짐을 소량 자주자주 이용하셔야 되는 자영업자들에게 정말 레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이는 가솔린을 사셔도 그 만족도가 대단합니다. 그 두산 회장님이신가요? 그분도 레이에 대한 예찬을 엄청나게 하십니다. 이거 레이 EV가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레이 가솔린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레이 EV가 3원계 배터리를 탑재했으면 얼마나 더 좋아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겨울철이 길지는 않지만 충전 손실이 상당히 컸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전압이 이렇게 막 일상 영역에서 놀뛰는 거. 전압을 세게 걸면 3원계든 리튬이온전처리든 이게 날뜁니다. 원래 배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 날뛰는 그 전압을 최대한 잡아내야 됩니다. 이게 종지전압까지 내려가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렇게 널뛰게 되면요. 내부 저항 때문에 결과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수명 저하를 염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를 제어하는 엔지니어 분들이 이 전압이 널뛰는 현상들을 조금 제어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씁니다. 3원계가 그래서 그게 덜하기 때문에 전기차처럼 고방전, 그 다음에 빠른 충전, C레이트가 높은 그런 운영대의 배터리에는 3원계가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사실 리튬 이산철도 누가 개발한 거냐면 여러분들 왜 리튬이온 새 아버님 계신다고 알고 계시죠? 휘팅허 교수님, 구디너프 교수님, 아키라 교수님. 그 가운데서 구디너프 교수님이 이 산화 코발트 양극재로 사용하는 방식의 리튬 배터리를 고안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 이 배터리 들어갑니다. 그런데 산화 코발트라는 이름 들어보면 요즘 다 알죠? 가격이 네,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중화시킬까 고민하시면서 인산철 이걸 한번 사용해 보자 해서 원래 이분이 팀을 꾸려서 만드신 겁니다. 1995년에. 그리고서 A123이라는 스타트업에서 그걸 제품화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소용을 못하니까 밀도가 떨어지면 소용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노트북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뱅크나 ESS처럼 공간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용도로는 가능하죠. 전기차는 자동차니까 괜찮잖아. 자동차가 이 밀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크기 제약을 다시 말해서 무게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아요. 전기차가 무게가 무거우니까 연쇄적으로 일어납니다. 주행거리도 짧아지죠. 자동차의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내구성 저하 생기죠. 부품을 강화시켜야 되죠. 비글 다이내믹스에서 더 신경을 써야죠. 그리고 빠른 속도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전자 제어도 더 막 신경 써서 해야 되니까 막 2중고, 3중고를 안게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무게를 줄여내면 다 해결되는데 그 무게를 배터리 때문에 줄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전기차는요. 어떤 배터리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의 무게를 내연차보다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느냐? 바로 이 싸움이거든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해서 이제 새로운 세대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그런 기구들보다는 더 진보되고 더 확장된 그리고 또 수준이 높은 그런 엔지니어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는 공차 무게 부분에 있어서 몇십 년은 퇴보한 상태로 제품을 냅니다. 타이칸도 어떻습니까? 최초의 포르쉐가 만든 스포츠 전기차라 그랬는데 2.26톤입니다. 서킷 들어가려면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없으면 감당을 못합니다. 모델에서 플레드가 지금 그렇잖아요. 퍼포먼스 브레이크 킷을 집어넣어도 그 출력을 감당을 못합니다. 아이오닉 5N은 회생제동으로 그걸 겨우겨우 커버를 했습니다. 2.2톤이나 되는 전기차를 주철 브레이크로 그래도 감당하니까 그래서 엄지척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무게도 더 줄여내야 되는데 리튬 인산철의 밀도가 정해져 있는 한계가 분명한 이런 배터리를 앞으로 미래 전기차의 주요 배터리 원으로 쓴다?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얘기예요. 이럴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3원계도 앞으로 무게를 더 줄여서 내연차 수준의 그런 경량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게 간당간당해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 3원계에 비해서 20에서 30% 정도 밀도가 떨어져서 더 무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특히나 겨울철에 충전 속도 저하시키고 또 주행거리 떨어뜨리고 충전 손실도 큰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미래 에너지원으로 전기차를 지배한다? 네,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미래 전기차 시장은요, 지금과 같이 배터리 팩을 막 500kg, 600kg 이렇게 무겁게 해서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의 전기차 기술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의 형태에서 500kg, 600kg 이런 배터리 팩을 달고 다닐까요? 이걸 절반 이하의 수준으로 줄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고체 얘기도 나오는 거고, 리튬 황 나오는 거고, 리튬 메탈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 나오는 거고, 지금의 밀도를 2배를 높여야 된다. CATL에서도요 1kg당 500W의 밀도를 가지고 있는 고밀도 배터리를 만들겠다. 3원계를 그렇게 만들어서 역점을 두고 이걸 개발하겠다. 사원을 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미래는요, 지금에 있는 그런 배터리를 가지고 적당히 가격만 낮춰가지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밀도를 높이고 지금의 자동차의 무게를 내연차 수준 그 이상으로 가볍게 해서, 그로 인해서 공차 중장의 무거운 물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전비 떨어지고 물성 좋게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증가하고, 또 전기전자 제어에서 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되고, 브레이크라든지 회생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강력하게 기술을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악순환들의 고리를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퍼 EV가 왜 3원계로 나와야 되느냐. 배터리는요, 용량이 줄어들면, 다시 말해서 셀이 감소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더 큰 제약을 받습니다. 용량이 배터리는 정말 깡패입니다. 용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물성에서 오는 결함이라든지 환경적인 제약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70kWh, 80kWh 이렇게 배터리 팩이 충분하다 그러면 히트 펌프를 넣을 수도 있고, 겨울철에 전비가 저하되더라도 사용성에 있어서 크게 사용자들이 엄청난 불편을 좀 덜 느낄 수 있는데, 그걸 반으로 뚝 잘라봐요. 35.2kWh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마저도 겨울철에 충전 속도 떨어져, 겨울철에 주행거리 떨어져, 충전 손실도 커져.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SOH에 대한 예측 제어도 힘들어서 전류량으로 계속 부족하지만,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죠. 영하 10도, 11도에서 잔량 9% 남았다 그러는데 주행거리 0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SOH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은 잔량을 이 날씨에서 제대로 BMS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턱대고 무시하고 갔다가는 차가 갑자기 멈춰버리거나 정말 셀이 망가져서 SOH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일단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엔지니어들도 그걸 확보할 수 없으니까 BMS상에서 이 날씨에 배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여기서는 더 주행할 수 없어라고 표시를 그렇게 해놓게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전기차를 경차에 집어넣게 되면 일단 무게를 가중시킵니다. 정확한 무게는 만들어서 결과를 내봐야 되겠습니다만 1.3톤 지금 레이브이가 그 정도 나가는데, 3원계로 아마 넣게 되면 35.2kWh 배터리 용량이라면 한 1.2톤 내에서 조금 더 무게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그 다음에 겨울철 전비를 좀 덜 떨어뜨립니다. 3원계도 주행거리 떨어지고 3원계도 추운 날씨 충전 속도 떨어지고 충전 손실도 발생합니다면 얼마나 덜 떨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똑같이 떨어진다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떨어지는 데가 아니에요. 좋은 상품은, 비싼 상품, 그리고 또 시중에서 고가에 유통되는 재료나 그런 기구들은요, 최상의 환경일 때는 최고의 성능을 내는 건 당연한 거고, 그 환경적인 그런 뒷받침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 떨어지는 성능의 격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리튬 인산철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겨울철에도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출발 전에 배터리 온도를 맥스 민이 있습니다. 최저 셀까지 22, 3도까지 올리면 됩니다. 급속 충전을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어 놓으면 이게 어느 정도 히팅을 하기 때문에 충전 손실이 많이 벌어지는 이유가 바로 셀을 부지런히 데우는 겁니다. 그럼 24도까지 셀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리튬 인산철에서 문제가 되는 겨울철에 전비의 아주 극적인 하락, 이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행풍을 많이 받는 110, 120 이렇게 달리는 게 아니라 구름 저항에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전비를 확보할 수 있는 70에서 80km 정도로 고속도로를 타시거나, 아니면 회생제동을 잘 쓸 수 있는 시내에 가다 섰다 그 구간에서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겨울철에 영하 10도라도 조건을 막 끌어올려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사용자가.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사용자가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아니 뭐하러 전기차를 탑니까? 그냥 내연차를 타면 되는 거죠.
이미 내연차 기반의 레이도 자영업자에게 돈 벌어다 주는 차고 자영업자에게 칭찬받던 차고 그래서 10년이 넘게 그 레이아웃이 변경되질 않았습니다. 왜? 이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박스형 유일하게 경차로 하나 있고 짐 많이 들어가고 연비는 뭐 사실 내연차에서 많이 밟으면 떨어지긴 하는데 또 살살살살 아껴서 타면은 경차에 그 정도 준하는 연비는 또 확보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게 전기차가 됐는데 그 레이의 기본적인 활용도가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레이 V도 타보니까 좋은데 문제는 겨울철에 떨어지는 전비라든지 그 배터리의 물성의 한계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왜 끌어안느냐. 이걸 사본계로 만약에 구성을 하게 되면 가뜩이나 배터리 용량도 적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캐패시터를 충분히 활용도 못하고 잔량이 남아있을 때 용량이 적은 배터리에서는 더 용량 저하 현상이 크게 발생하는 이 문제점 때문에 사실 경차에서는 더 밀도 높은 배터리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단순히 비용적인 차원에서 그걸 좀 아껴보겠다고 리튬 이산철을 그걸 선택하게 되면 무게 부담성부터 전비에 따른 하락, 충전 속도, 그 다음에 그 전력 손실, 이게 뭐 환경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한, 그래가지고 최적의 사용 환경을 소비자들이 다 조건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고, 가장 또 우리가 큰 문제로 전압이 일상 영역에서, 아니 배터리는 이 고방전 시에는 전압이 이렇게 막 널뛰입니다. 근데 그 고방전이라는 게 말이죠, 30kW, 40kW 이 환경이 아니에요. 이 환경은 자동차에서 항속할 때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를 쓰는데 전압이 막 10%, 15% 막 날뛰면 이거는 셀에 있어서 장기간 SOH를 확보하기가 불리하다라고밖에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분명히 SOH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고성능 전기차에서 막 전압 날뛰는 거와 30kW, 40kW에서 전압 날뛰는 거를 비교하면서 똑같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원계가 겨울철에 30% 하락이 온다. 그런데 리튬 이산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환경이 발생을 하네? 뭐가 문제입니까? 30%가 문제예요? 50%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면 그 50%는 늘 떨어지느냐? 아니죠. 최악의 조건일 때 그러는 거고, 이건 또 조건을 맞춰가지고 배터리 온도를 높이고, 그리고 또 발컨을 잘하고, 들쑥날쑥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게 운전을 하고, 그리고 또 빠른 속도로 해서 공기 저항을 받아서 이게 배터리를 식혀서 배터리 히터가 전력을 잡아먹지 않게 주행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가슴 조이고 막 조마조마하면서 뭐하러 전기차를 타시느냐. 이러려고 우리가 미래 전기차의 그 이익과 혜택과 그 성능적인 장점을 기대하는 거냐. 아니다. 리튬 이산철은 이렇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분 절약하기 위해서 너무나 그 배터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정성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미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캐스퍼 EV에 현대 관계자분들 3원계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뭐 리튬 이산철로 지금 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3원계가 탑재될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경전기차는요, 특히 캐스퍼는 이 젊은 소비자층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레이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또 큰 기대 없이 사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사업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레이 같은 차들은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에 뭐 흠집이 나거나 조금 성능이 저하돼서 조건을 맞춰주거나 할 때 크게 민감하게 그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캐스퍼는 차외 초년생들, 그리고 20대 젊은 층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그래도 개성 있고 그래도 귀여우면서 스타일 있는 그런 전기차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카 라이프를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이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LFP가 들어가서 최적의 조건을 이용하려면 그 많은 조건들을 사용자들이 다 지켜가면서, 그래서 정신 승리를 해야 되는, 출력도 아주 조심하고 배터리도 출발하기 전에 뭐 장거리는 계속 배터리 데워가지고 충전 손실 감소하게 가면서 20 몇 도로 올린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80km, 70km 이렇게 달리는 그 여건으로 해서 그래도 1kW당 4.5, 4.6, 4.6 이렇게 나왔어. 아, 그러니까 전비 괜찮네 하면서 스스로 막 위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게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현대 기아에서 선보이는 대중 전기차에 사람들이 기대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장 엔트리라고 생각되는 캐스퍼 EV의 3원기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스타일도 만족시키고 전기차에서 오는 이점도 확실하게 채우고 그리고 환경이 나빠지다 하더라도 별 신경 없이 사용하더라도 크게 성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아서 야, 이것도 이 정도인데 조금 더 비싼 그리고 또 제네시스로 넘어가게 되면 전기차가 얼마나 신세계를 통해서 나의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을 극적으로 바꿔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해야 하는 그런 용도로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려서 그런데 캐스퍼 EV는 여러분들이 미래의 현대 기아 브랜드로 나오는 고급형 전기차 그리고 제네시스에서 나오는 드림이 될 만큼 가치가 높고 정말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전기차들의 관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미끼 상품이 되어야 됩니다. 미끼 상품에 누가 돈을 남기려고 해요? 혹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건 비용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저기 중국산 경전기차 봤지? 겨울철에 반토막 이해야 나고 충전 손실 엄청나고 그리고 배터리가 영하의 날씨로 이렇게 되게 되면 충전 이게 왜 충전이 바로 안 되냐면 배터리가 일정 온도로 상온으로 올라가기 전에는 충전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 올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을 감수해야 되고 전압도 널뛰는 일상 영역에서 이런 것들 다 감수해야 되는데 캐스퍼 EV는 그런 게 없어요. 캐스퍼 EV는 3원기가 들어가 있고 뭐 영하 10도에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한 20-30% 예상할 만큼 딱 그 정도만 떨어지고 또 충전을 걸어놨는데 빠른 충전이 됩니다. 처음에는 3원기도 속도가 잘 안 나오다가 한 5분 10분 지나니까 바로 속도가 붙어서 빠른 충전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다가 충전 손실도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히팅에 더 많은 전력을 쓰지 않아요. 이러면 어떻습니까? 이야, 가장 저렴한 전기차도 이 정도인데 앞으로 좀 더 비싸게 나오고 고급화된 전기차 얼마나 기대되냐 이거. 이런 시나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발 제가 당부드리는 건 한 대 한 대 모든 걸 남겨서 장사꾼 마인드로 접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좀 내줄 건 내주고 미래를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살을 내줘야 소비자들의 그 귀중한 한 5년 10년 모은 그 종잣돈 그건 살이 아니라 뼈예요. 뼈. 그 생명과도 같은 그 귀중한 주머니 돈을 빼가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살은 좀 주시고 그 살코기가 아니 무슨 돼지 짜그리를 먹으려고 갔는데 고기가 뭐 갈아 넣는지 아니면 뭐 찾았더니 뭐 새끼손가락 반토막만한 것들 몇 개 나오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막 고기가 막 덩어리가 덩텅덩텅 나와보세요. 야, 이것도 이 정도인데 여기서 파는 구이들 여기서 파는 육고기들은 이거 시켜서 먹으면 얼마나 또 만족스러울까 이런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기 팔아서 돈을 남겨야지 짜그리 팔아서 돈 남길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 넘게 자꾸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근데 시장 상황이 그런 걸 어떡하냐 좀 나도 답답하다 업체에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어쩝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래 이건 결심의 문제예요. 경영진들 그리고 상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계산기 막 두들기면서 야 이러니까 얼마 남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계산의 문제에서 떠나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향후 50년 100년을 이제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1, 2년 이걸 가지고서 이거는 아니다. 레이 EV의 또 다른 속도지는 전기차, 경전기차가 캐스퍼 EV가 되면 안 됩니다. 3원계로 전환하시고 3원계 배터리를 통해서 가장 현대에서 나오는 전기차는 엔트리라도 믿고 쓸 수 있고 만족도가 위로 올라갈수록 말도 못하게 좋아진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너무 주제 넘은 얘기 많이 드려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연초다 보니까 사람이 좀 센치해져서 어떻게 좀 더 잘 우리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놀라운 미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